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 쌤2와 함께하는 학력격차 해소 프로젝트, 저는 인천 안남중학교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교육청에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대 많으시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저한테는 총 5개의 영상이 배정이 됐는데요. 1탄부터 5탄까지 가볍게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탄에는요.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각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어휘 또는 단어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2탄에는 어휘 제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이것도 잘 준비해 놨습니다. 자, 3탄은 문법 학습과 관련된 건데요. 문법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걸 한 권을 골라서 그 한 권만 제대로 공략하면 문법 단기간 내에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4탄. 이 4탄이 전체 5탄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잘 고른 독해 주문은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외 선생님이라고요?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 4탄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탄은요. 영어 공부 그까이 거. 어차피 영어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영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기왕 공부하는 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요. 수준별 어휘 학습 전략 다뤄볼 텐데요. 준비되었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수준을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각자가 어느 수준에 속하시는지는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먼저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급으로 넘어가면요. 반드시 예문과 함께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초급 수준의 학생도 시간적인 여유만 된다면 예문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중학생인데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단어의 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예문 없이 단어 뜻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초급 수준까지만이지 일정 수준이 가면 반드시 예문과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라면요. 독해나 영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왔을 때 그때 챙겨가는 확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급 수준의 학생들은요. 이미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급 수준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단어 학습 전략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급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 단어와 익숙해지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기본 어휘를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시기에는 단어책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단어책은 뭘 사야 하지요? 서점에 가셔서요. 가장 잘 팔리는 단어책 3권을 추천받으세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한 권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직접 서점에 갈 수가 없다면 인터넷 서점 잘 돼 있지요? 그래24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창에 단어책을 검색하시고요. 1, 2, 3번까지 뜨는 것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단어 뜻 암기 방식도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어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에는요. 반드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복이 핵심이에요. 근데 영어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숙달하는 데는 반복이 필수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슛을 쏘는 거 아주 수없이 연습해야 되고요. 농구를 할 때도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은 필수라는 거죠.
절대로 한 번에 뭔가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숙달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반복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복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반복할지, 가능하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복할지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반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공부든 운동이든 좀 내려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복해 가며 우리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루에 학습할 단어의 개수를 정합니다. 여러분 단어책 사셨을 거고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요, 물론.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단어책을 활용해서 하루에 학습할 단어의 개수를 정합니다. 20개도 좋고요. 30개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예 기초인데요. 그래서 10개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요. 5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또 연습이 되다 보면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단어의 개수 금방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에 적합한 단어의 개수를 정하세요. 그런데 1시간 단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꼼꼼히 한 번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을 5번으로 나눠서 5회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30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1시간을 아주 꼼꼼히 한 번 봤습니다. 어쨌든 집중해서 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다음 날 가서 전날 공부했던 걸 봤더니 절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좌절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정상이었었습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날이 되면 상당수를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30개의 단어를 외웠는데 그 다음날 절반도 기억이 안 난다?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냥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1시간에 한 번 꼼꼼히 보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방식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1시간을 5번으로 나눠서요. 5회를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 3, 4, 5회 있고요. 각 회차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략입니다. 요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1회 10분 동안은요. 시험지를 만들며 단어를 분류한대요. 이때 단어를 분류한다는 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갑자기 시험지를 어떻게 만들죠? 조금 이따 자세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지를 만들 때 아는 것과 모르는 단어를 분류했죠. 이때 모르는 단어를 집중해서 학습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차차 소개할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3회차에는요.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2회차에서 학습한 단어를 스스로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고 나면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4회차로 넘어가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틀린 단어만 집중해서 다시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5회차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학습한 단어를 다시 한번 테스트합니다. 시험지 만들며 단어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분류하고 모르는 거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틀린 거 암기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시간은 적절히 배분하시되 5회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보신다는 겁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가 첨부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화면에 담아 놓은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를 하시면 절반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절반을 잘 접어주세요. 그리고 쭉 펴시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맨 왼쪽에는 의미, 그 다음 칸에 단어, 그 다음 칸에 의미, 그 다음 칸에 단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단어,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단어를 뜻, 단어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뜻, 단어, 뜻, 단어, 뜻,
단어 이렇게 쭉 적습니다. 쭉 적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적는 과정 속에서 아는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요. 모르는 단어는 그냥 놔둡니다. 한번 봤죠? 쓰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회로 넘어가서 모르는 단어를 집중해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3회차로 가시면요. 요 종이가 이렇게 접혀있던 거를 쭉 폈어요. 이 핀 상태에서 양쪽 날개를 싹 접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 안 보이고 요거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단어와 의미만 남아있고 의미 칸은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미를 하나하나씩 적어가세요. 그런데 모르는 게 나오면 안 적으시면 되겠죠. 얘는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겠네요. 요거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혹시 쓰다가 틀린 게 있습니다. 얘를 틀렸다고 하면 얘도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이게 3회차입니다. 됐을까요? 자, 3회차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틀리거나 모르는 단어를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4회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반을 딱 접으면 의미와 단어만 남겠죠.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단어 칸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채우다 보니까 이거는 철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암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모르는 단어는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영어 하루 이틀 공부할 게 아니죠. 요 단어들이요.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만나서 친해지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꾸준히 해주신다면 기초 수준의 어휘는 빠르게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요 방법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모르시는 초급 수준의 친구들은 이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법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안 외워지는 단어 저는 그래도 좀 외우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 활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시간은 거의 안 드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옆에 불규칙 동사를 암기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풍기고 있죠. 자, 자투리 시간 활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포스트잇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다가 암기하고 싶은 5개의 단어를 이렇게 줬습니다. Travel, advise, invent, foreign, science. 조금 전에 봤던 거네요. 이것도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걸 강의 내에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말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보고 계신다면 불규칙 동사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수동태, 완료, 그리고 분사에 사용되는 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 방에 외우기 쉽지 않죠.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암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5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학교에 책상에 좌측 상단이든 우측 상단이든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교시가 끝나면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travel,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다 3번만 속으로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일어서서 하실 일을 하세요. 이렇게 3번 읽는데 짧으면 5초, 길면 1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정도 투자하실 수 있지요. 1교시 끝나면 1번, 2교시 끝나면 2번, 3교시 끝나면 3번, 4교시 끝나면 식사하세요. 밥이 중요합니다. 5교시 끝나면 4번, 6교시 끝나면 5번. 그러면 학교가 딱 마치는 것이 되겠죠. 정말 시간 안 드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불규칙 동사 때 꼭 좀 활용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기에 조금 창피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책상 옆에 한번 붙여놔 보세요. 혹시 공부를 좀 덜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책상 옆에 포스트잇을 막 붙여놓잖아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얘가 공부를 다 한다고? 영어 공부하는 거야? 일단 눈빛이 달라지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막 보낼 거고요. 미소가 저절로 생기실 겁니다. 말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반찬도 달라질 것이고 용돈도 달라질 겁니다.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헤어지는 게 있거나 저는 선생님 조금 더 암기를 확실히 하고 싶은 게 필요한데요. 잘 안 헤어지는 단어는 녹음해서 들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은 절대 잊혀지지 않잖아요. 잊고 싶은데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스마트폰 같은 데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아마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잘 잊혀지지 않긴 하는데 사실 이 녹음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학 책에 보면요. 어떤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20번 정도를 마주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어장을 활용해서 그 시험지 방식을 사용했을 때 최소한 5회 이상 반복하잖아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고요. 이러한 방식도 활용한다면 한 10번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반복을 할 겁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초 수준의 어휘들은 자주자주 만난다고요. 저절로 여러분 것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어를 챙겨가실 수 있을 거고요. 일정 수준의 단어가 되면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에 대한 재미를 한번 느낀 친구들은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아요. 그 재미를 아직 못 느끼신 친구들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스타트해야겠죠. 제가 오늘 초급 수준의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휘 제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기 중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 전략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잘해서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밑에 댓글도 많이 좀 남겨두시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학력 격차 프로젝트 1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탄에서 뵙겠습니다.